안녕하세요. 제덕근 주식 분석입니다. 어저께 방송 하루 쉬었고요. 이제 그 전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링겔 맞고 어저께 더 안 좋아져서 이제 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까지 이제 지어서 먹고 오늘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쉬었다가 내일이나 일요일 날 장 정리하려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감을 잃게 되다 보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서 이제 주말 동안 몸이 괜찮아지면 다음 주 시장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진짜 웃긴 날이었어요.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일이 뒤에 있습니다. 자, 안전하게 10% 수익 내고 며칠 쉽니다라는 내용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테고, 제가 오늘 텐션을 좀 차분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약간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서. 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냥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스타일이 안 맞으시면은 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목을 보다가 딱 그게 신경이 쓰여서 되게 불쾌했는데 그렇게 되시면 다른 방송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트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괜히 볼 때마다 근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송 가시기를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보란 듯이 이제 일목 상단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2080까지 안착하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기대를 언덕이죠. 이번 달 10일로 예정된 FOMC 금리 인하 혹은 동결론에 관해서 기대를 언덕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그리고 내일 즉 월요일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리해 드릴 테고요. 이거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9일이나 10일 해서 FOMC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세한 금리 동결론에서 이제 인하론으로 물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거의 5%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근간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고용지표가 나올 거고 이제 15일 날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일단 미국 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이틀 연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방으로 좀 강하게 베팅을 해보자. 공포에도 좀 과감하게 해보자라는 그런 그 이유도 사실 FOMC의 기대를 언덕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조금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읽어 보셨을 텐데 내용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 순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도 많이 나빠졌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도 나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2019년도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이것도 원래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큰 틀을 보면서 이제 오늘 다행히 시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외국인 20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지만 이제 매수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올해 마지막 FOMC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계속 빠질 때 이제 반등의 포인트로 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 그리고 개인의 매도세 이거를 어떻게 네가 알겠냐 하지만 뒤에 다 근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이제 내일 바꿔야 되는데 이벤트 자체가 많은 것이 좋은 이슈가 된다라는 부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트럼프 특유의 협상 카드 여기 보세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계속 중국 압박, 그다음에 북한 압박, 유럽 압박 그리고 하루 또 지나면은 또 한 번에 1, 2, 3차까지 단숨에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합의를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겠다 해놓고는 또 다음 날에 협상이 잘 진행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딜을 이루어내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협상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사실 안 속아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트럼프도 북한에도 압박을 가하지만 사실상 뭐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 좋을수록 기회가 오는데, 이제 지표가 오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실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9일날 월요일날은 모든 포지션을 정리를 할 거예요. 앞서 제목에 보여드렸던 이제 쉬겠다는 내용은 이제 9일날 오전이면 가장 좋고 이제 9일날 오후가 되더라도 많은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일단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포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금리 인하까지 본다면 이제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할 텐데 안 좋게 나올 테고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다음 이슈는 이제 관세 부과인데 이건 더 상황이 안 좋죠.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12월에는 대형주 위주로 가는 전략은 일단 잠시 접어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나 그저께 좀 매수를 제 방송 보시면서 매수를 잘 했다면 아마 정말 선순환 되는 그런 구조를 경험해 보실 테고요. 오늘 수익 나셨을 테고 월요일도 괜찮을 테고 근데 이제 또 의심하거나 혹은 또 조심하거나 해서 이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일반인들처럼 또 금리는 한대 할 수도 있대 하면서 화요일 날 혹은 월요일 날 시장에 또 진입하게 되면 강제 중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으로서는 이제 일단 122선 찍고 일목 상단에 다시 이제 이평선이거든요. 이평선입니다. 상단이 이평선 역할을 하는 거고 하단도 이평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지받고 있다. 그리고 주봉으로 본다면 이제 20주봉이죠. 20주봉의 빨간 선을 잘 지켜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였던 게 10월 상승할 때 첫 스타트를 지켜줬던 20주봉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주고 반등했다. 중요한 포인트에서 반등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세요. 이렇게 일목이 잘 맞는데 왜 저를 신경 쓰게 하셨나요? 뭐 그분의 논리는 이제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어디 하여튼 그런 해외 외국계 IB들은 이런 차트를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트를 보시고 혼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게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알려주시면 되지 굳이 태클을 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란 듯이 또 여기서 또 반등을 해 줬습니다. 일목 하단에서요. 시즈미 선물 지금 일단 고용지표 발표 난 후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관해서 정리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는 일단 이렇게 시장이 3일 연속으로 빠지는데 또 공포를 안 느끼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분인가? 아무튼 그랬고 공포를 안 느끼는 게 더 공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반등 타이밍은 또 잘 잡은 것 같고요. 오늘 뭐 제 방송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한두 분 때문에 댓글을 닫고 싶진 않지만 정말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현재 흐름 유지되고 있고 중국이 일단 반등을 해줬어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타이밍에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환율이 일단 정점을 찍고 이틀 연속으로 하락해주면서 일단 약간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달러와 지수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입니다.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달러의 하락세가 일단 지수로서는 반가운 그런 모습이고, 자, 타이밍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큰 흐름은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오늘은 종목까지도 잘 맞았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서비스 업종,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업종에서 가장 큰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보통 전기전자하고 매수가 크게 들어온 다음에 이제 텀을 두고 서비스업으로 수급이 옮겨가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 타이밍이 반등 타이밍이다 말씀드렸고, 다른 지표 하나는 삼성전자의 매도 타이밍이 지수 반등 타이밍이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11월 말부터 대형주로, 왜냐하면 바이오 폭락했죠. HLB 계속 폭락하고 뭐 등등 시장이 어떤 그 주 테마를 이끌던 혹은 잡주 중에 대장들 노릇을 하던 그런 종목들이 다 고꾸라지면서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아, 주식은 안전하게 대형주 해야 되나 보다. 삼성전자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면서 개인들은 요참에, 외국인들은 이참에 많이 매도를 했고요. 다시 시장 꿈틀거리면서 잡주 움직이니까 또 개인이 이렇게 팔고 또 코스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미리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삼전 반등, 반등했죠 오늘. 네,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시장도 반등. 개인적으로 이 차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오늘 정답은 나와 있었어요. 아침부터 개인이 팔았습니다. 무섭거든요. 이틀 동안 이제 다우 나스닥 빠지는 거 보니까 공포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반등 안 하고 빠졌기 때문에 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시, 11시쯤에 이제 5천만 원 정도 주식 말씀하시길래, 이제 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보고 있는 종목은 있는데 지금 이틀, 3일 많이 올라서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저 같으면, 저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라면, 혹은 이제 뭐 정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사서 지금 매수 버튼 눌러서,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누릅니다. 지금 매수 버튼 눌러서 올해를 오전에 파시라고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확신이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은 사실 한 번에 들어가기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수급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렇게 매수세, 개인이 매도 이렇게 들어왔고요. 거의 한 달, 체감상 한 달이 넘었는데 딱 놓고 보자면 21일 만에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은요. 그래서 이게 유지될지는 제가 보기엔 월요일까지는 유지될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은 또 다시 시장이 조금 더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면.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개인과 늘 반대로 가는, 왜 그런지 이제 약간 감이 오실 것 같고. 자,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기관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어요. 아까 앞에 보셨다시피 그 하나 또 포인트, 지난 방송의 포인트는 인버스를 샀었거든요. 기관이. 근데 제가 방송에 늘 언급드리는 게, 기관이 인버스 사면 반등입니다. 반등할 확률이 엄청나게 커요. 제 방송, 지난 방송 보시면 여기 기관의 인버스 올라와 있습니다. 최상위에. 네, 보시면은 또 반등하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기관 수급은 천재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어떤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종목도 있네 하면서 참고만 하시는 용도지, 특히나 기관 인버스 따라 사면은 꼭 반등하더라고요. 자, 정말 재밌는 외국인 수급에 보세요. 제가 시장 안 좋다고 한 이후로 추천드리는 두 가지 종목 있었는데, NC소프트와 MC넥스거든요. 이 두 개가 시총 외국인 상위 매수에 1, 2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엄청나게 둘이 많이 올랐고요. HLB는 뭐 그렇다 치고, NC소프트, MC넥스 못 믿으시겠으면 제 방송 뭐 매일매일 있습니다.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 지지지난 방송, 혹은 그 지난 방송까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임신엑스 이때는 이제 12월 4일날 방송했던 거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수급 처음 하면서 29,400원 무슨 홈쇼핑 가격이다.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메라 모듈 만드는 아주 우수한 회사다 하면서 아직까지 수급이 여유가 있다. 개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11.19% 올랐습니다. 어저께 뭐 빠지진 않았어요. 어제도 거의 뭐 아래 위로 움직이다가 오늘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아까 그 손님하고 통화할 때는 한 5% 정도 올랐었거든요. 샀어요. 그래서 막판에 조금 팔고 월요일날 오전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시지는 마시고요. 며칠 오를 걸 한 번에 다 올랐기 때문에 아무튼 사신 분들 꽤 보이던데 일단 축하드리고 보답할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날 또 NC소프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0만원인데 이 신뢰도 있는 200일선에 있어서 이런 종목 안 사면 뭘 사겠냐. 그리고 요 망치형 차트가 반등, 그리고 200일선에 붙어주는, 살 거면 이런 종목을 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못 보셨으면 10월 4일 방송 다시 보시고. 자, 어저께 200에선 위로 올라갔고요. 오늘 또 7% 이상 올랐습니다. 한 번에 다 만회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뿌듯하고, 시장 안 좋지만 이렇게 또 보답해주면 힘내서 또 주식할 수가 있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때 12월 4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저께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왔다 갔다 하더니만 오늘 또 보합으로 끝났네요. 아까 빠지는 것 같더니만. 어쨌든 200에선에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횡보하는 만큼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횡보하는 만큼 주식 상승. 그렇지만 횡보하는 만큼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 근거는 외국인 수급. 오늘 외국인 수급을 못 봤네요. 어쨌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해서 뉴스, 이게 한 주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를 살짝 읽어드리면,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CJENM이 보유 중인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71.2% 중 5%가 한 주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정리해드렸죠. CJENM이 지난 8월 변동일에 보고한 내용은 74% 가지고 있는 대주주고요. 그래서 CJENM의 드라마 사업 본부를 물적 분할시켜서 설립한 회사. 그래서 지분 5%, 몇 주인지는 거기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넷플릭스에 팔 권리를 확보했다. 그래서 최종 20% 정도를 매각할 건데, 앞으로 향후 이제 2번, 3번에 더 이슈가 나오겠죠. 그리고 넷플릭스와 합작한다는 이슈로 관심을 가졌고, 실적 관련해서 지금은 실적이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이지만 18년에 드라마 7편, 19년에 드라마 7편, 그래서 20년도에 드라마 21편 이상을 이제 넷플릭스에 공급하기로 이렇게 잠정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원래 10분만 하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준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